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뼈 건강 하나만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 박은영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데는 어릴 적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주 넘어지시고 무릎이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자주 하셨죠. 그땐 단순히 연세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절통이 아니라 구루병이라는 질환이었고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결과였다는 걸요. 할머니는 사실 평생 칼슘 부족과 비타민 D 결핍으로 몸이 굽고 통증을 달고 사셨던 겁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다가오고 한번 부러지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도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힘 빠지진 않으셨나요?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던 몸이 언제부턴가 점점 말 잘 안 듣는 것 같고요. 손주들과 공원 한번 나가려 해도 몸부터 걱정되셨던 적 있으셨죠? 그 원인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한번 무너진 뼈는 다시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유 한 컵이면 칼슘 충분하다고 믿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음식, 흡수율이 2배 이상인 재료, 골절을 예방하는 식습관, 그리고 뼈를 되살리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칼슘이 빠지는 속도가 2배가 되거든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가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놓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묵직하고 아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밤에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경우 말이에요. 또는 거울을 보다가 어깨 높이가 달라 보이고 등이 점점 굽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어쩌다 계단 오르는데 숨이 차고 관절이 시큰거려서 일찍 집에 들어온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골절이 생긴 뒤에야 알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7세 유정자 님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멸치도 자주 드시고 우유도 하루 한 컵씩은 꼭 챙겨 드셨다더군요.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손목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 밀도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골고루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사실 이건 유정자 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고작 370mg 남짓입니다. 권장량이 최소 800mg인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남성도 600mg을 채 못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뼈는 매일 조금씩 약해지는데 그 결과는 단 한 번의 골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부러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허리, 고관절, 손목, 갈비뼈 어디든 한 곳만 다쳐도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바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보다 효과적인 칼슘 음식, 그리고 흡수를 도와주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뼈는 소리 없이 약해지지만 그만큼 관리도 조용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뼈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루에 우유 한두 잔 마시면 칼슘은 충분히 보충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우유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 100ml에는 칼슘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유 한 잔을 마신다고 해도
뼈로 가는 칼슘은 60mg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체외로 배출되고 마는 거죠. 이제 정말 주목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이 60%를 넘는 아주 특별한 채소입니다. 우유의 2배에 가까운 흡수율을 자랑하죠. 또한 브로콜리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뼈만을 위한 채소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부산 해운대의 65세 최경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님은 골밀도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약물 치료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다만 체질적으로 약물에 예민하셔서 식이요법으로 먼저 회복을 시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를 4-5송이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서 입맛도 맞고 소화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골밀도 수치를 다시 검사했을 때 무려 8%나 증가해 있었습니다. 약물 없이 식이로만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후에는 브로콜리를 활용한 요리법도 다양하게 늘리셨습니다. 샐러드, 볶음, 된장국, 주먹밥 등에 매일 활용하셨죠. 브로콜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면역 반응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설포라판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면 결과적으로 뼈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뼈의 유연성과 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 칼슘이 뼈에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복합 기능을 가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윤봉희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체중도 늘고 기운도 없고 뼈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척추와 대퇴부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약물 복용은 병행하되 식사에서 브로콜리 섭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님의 경우 갑상선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섭취량은 하루 3송이 이내로 제한했고 매일 요일별 식단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브로콜리 무침, 화요일은 브로콜리 볶음, 수요일은 두부 브로콜리 찜식으로 말이죠. 3개월 후 검사에서 뼈 통증이 완화됐고 기운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단순히 채소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뼈 건강을 되살리는 자연식 치료제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과량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루 3송이에서 5송이 정도는 갑상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안전한 양입니다. 또한 너무 오래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거나 살짝 볶는 정도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비타민 D가 함께하는 식단과 조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구이, 계란찜, 표고버섯볶음 등과 함께 드시면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되어 뼈에 전달됩니다. 매일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리는 것, 이것이 곧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칼슘 폭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뼈째로 먹는 생선, 멸치와 뱅어포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도 뛰어난 식품이죠. 특히 멸치는 100g당 무려 9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뱅어포는 더 놀랍습니다. 한 장이 15g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칼슘이 147mg이나 들어있어요. 2장만 드셔도 우유 1컵 이상의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뼈 건강에 특화된 식재료죠. 제가 진료했던 경북 상주에 사는 70세 조규호님 이야기를 들을게요. 평소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약을 드시면서도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시기로 하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뱅어포 2장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입맛에 안 맞으셔서 고추장을 발라서 구워 드셨고 익숙해진 후에는 잘게 잘라 볶음밥에 넣어 드셨죠.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어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멸치와 뱅어포에는 칼슘 외에도 건강한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서 근육과 뼈 주변 조직을 탄탄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뱅어포에는 EPA와 DHA 같은 고품질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줍니다.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노화로 인한 뼈 손실을 막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식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헥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흔히 제7의 영양소라고도 불리는데 세포 재생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뼈 대사 과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멸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멸치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해 줍니다. 브로콜리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시너지 식단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대구에 사는 68세 최연숙님은 아예 칼슘 반찬 상차림을 따로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멸치볶음, 뱅어포구이, 두부조림, 브로콜리 데침. 하루에 2끼만 이런 식단을 드셔도 칼슘 섭취량이 1000mg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멸치나 뱅어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다소 많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는데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대량 섭취보다는 하루 적정량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멸치는 하루 20g, 뱅어포는 2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칼슘은 넉넉히 채울 수 있고 부작용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급적이면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는 건 피해주세요. 염분이 과도하면 오히려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염 간장이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볶아 드시거나 구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마늘, 참깨, 올리브 오일만으로도 멸치를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뼈 건강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멸치와 뱅어포는 그 자체로 영양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칼슘, 단백질, 오메가3, 타우린, 헥산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이 음식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상에서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조금씩 매일. 그게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대표적인 고영양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칼슘이 100mg 이상, 단백질이 2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콜라겐이 함께 있어야 탄탄하고 유연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화가 잘 되고 속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콩 자체는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두부로 가공된 형태라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죠. 제가 진료했던 대구 달서구에 사는 63세 이옥부님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옥부님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뒤 뼈가 잘 붙지 않아 병원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제가 매일 두부 반 모씩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후부터 통증이 줄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2달 후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폐경 이후 여성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뼈가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두부 같은 식품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는 시금치보다는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국으로, 조림으로, 찜으로 다양한 형태로 요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대에 드시면 밤사이 뼈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아주 이상적인 뼈 건강 식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챙겨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방법과 반대로 방해하는 습관들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칼슘을 뼈까지 보내주는 숨은 조력자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5분 정도 산책하시면 충분합니다. 실내에만 계시거나 피부 노출이 적은 분들은 표고버섯이나 연어 같은 식품으로 보충하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까지 잘 도착하게 도와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죠.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함께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게 해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에 많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뼈의 30%는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귤, 딸기, 키위 같은 과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죠. 이렇게만 해도 음식으로 드신 칼슘이 뼈로 잘 도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칼슘을 빼앗아가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분들은 꼭 줄이셔야 해요. 세 번째는 커피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늘립니다. 하루 300mg, 즉 커피 3잔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D 작용을 방해하고 니코틴은 뼈를 만드는 세포 활동을 억제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흡연 시 골다공증 위험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칼슘이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운동이 없으면 칼슘도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칼슘은 먹는 것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74세 백명자 어르신은 브로콜리, 두부, 멸치 다 챙기셨지만 골밀도 수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신다더군요. 그 후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매일 30분씩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뼈밀도가 8% 상승했습니다. 음식만으론 안 되는 이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신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하루 칼슘 섭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브로콜리 5송이를 살짝 데쳐 올리브유에 볶아 드세요. 여기에 두부 4분의 1모를 넣어 맑은 두부국을 끓이면 식사 한 끼와 칼슘 300mg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 현미밥에 멸치볶음을 곁들이고 양배추 쌈이나 나물 반찬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슘 300에서 400mg은 무난히 섭취 가능합니다. 저녁,
뱅어포 2장을 구워서 드시고 미역 무침 두부조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저지방 요구르트 1컵 또는 말린 무화과 2~3개와 아몬드 1줌 정도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 1000mg 이상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기억하실 건 칼슘은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칼슘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로 지켜야 하는 몸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뼈는 평소 생활 하나하나가 쌓여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음식, 햇볕,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뼈 건강을 완성하는 퍼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몸이 먼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브로콜리, 멸치, 두부. 이 3가지 음식만으로도 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칼슘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오래오래 지켜봐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뼈를 앞으로 10년, 20년 지켜줄 겁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주변 가족, 지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